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적중 예상 문제를 푸는 날입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를 저와 함께 풀기에 앞서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요령을 한번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는 주관식 10문제, 그리고 객관식 40문제, 그래서 총 50문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관식 10문제는요, 각 과목의 핵심 용어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거의 나올 확률이 한 90% 가까이 되는 그런 이론들의 핵심적인 주관식 문제를 넣어놨으니까요. 만약에 10문제 중에 5개 이상 틀렸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과목이 준비가 안 되신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체크하시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객관식 40문제는 각 과목별로 2배를 출제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기시험에서 스포츠 교육학 20문제, 스포츠 사회학 20문제, 스포츠 윤리 20문제, 각각이 20문제씩 5과목 총 100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몇 문제를 해놨어요? 40문제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따블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스포츠사 필기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 말이 뭐냐? OT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머튼의 아노미 이론 18년도 거, 20년도 거, 18년도 건 맞췄는데 20년도 건 틀렸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냐? 내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외웠어. 자, 이게 단순하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유형을 바꿔 놓으면 알았던 문제도 헷갈리고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이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인강, 즉 이론 인강에서 계속 라디오 듣듯이 듣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이 방식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를 먼저 풀고 적중 예상 문제의 강의, 제 강의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 체크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총 50문제를 푸른 후에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틀린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포츠 사회학, 자, 주관식 문제는 해설을 안 해드리고요. 객관식 문제 40문제 중에 첫 번째 1번부터 20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네, 첫 번째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 이론은 하고 나왔어요. 보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 4광 신화를 만들어냈다. 기억나시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성별, 연령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가 돼서 응원에 참가하면서 어떤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되새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너무 쉽죠. 사실은 바로 구조기능주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라는 게 뭐예요? 해설에도 제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를 실제로 보고 사회적 실체의 본질을 규명하는 이론으로 사회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사회의 주요 부분인 뭐 가정, 교육, 경제, 정부, 종교, 스포츠는 서로 뭐예요?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갖추는 것이 바로 구조기능주의 이론입니다. 아셨죠? 자, 2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1호 문제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학의 거시적 영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거시적 영역, 조금 범위가 넓은 걸 얘기하는 거죠. 스포츠와 종교, 그렇죠? 스포츠와 성, 종교, 성, 교육, 이건 맞겠죠. 스포츠와 지도자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지도자는 뭐예요? 바로 미시적인 영역입니다. 자, 미시적인 영역은 바로 소규모의 사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제도 및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 바르게. 자,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어떤 특성. 여러분들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답은 세속주의, 자, 그리고 전문화, 그리고 기록 추구.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고요. 자,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성은 세속주의,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리화, 개량화, 그리고 마지막이 기록 추구. 그 중에서 세속주의, 전문화, 기록주의가 보기 내용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은 무엇이냐? 자, 보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승리를 개인적 승리가 아닌 민족과 국가의 어떤 영광으로 해석을 한대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자, 국제 경기에 임한 선수를 개인이 아닌 뭐예요?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한다.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상징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 중에서 상징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어떤 특정한 의미와 의의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본질과 다른 무엇을 대리하고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지역주의, 그리고 분리주의는 상징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수 스포츠의 어떤 경쟁, 그리고 승리는 지역, 국가의 경쟁 및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은 대체 무엇이냐? 이 보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보인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차이는 있다. 자,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환경에 따라 추구하는 스포츠 활동과 내용이 각각 뭐예요? 다르다. 정답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시간 때 저랑 공부한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인간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주관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국제 정치에서의 스포츠 역할 6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보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15일 현재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진행된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결승점 근처에서 두 차례의 폭발 테러로 인해 발생한 대형 참사이다. 1775년 미 독립전쟁의 첫 전투가 열린 날을 기념하는 애국자의 날에 일어난 이 테러로 부상자가 260명이나 생겼고요. 그리고 사망이 3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자, 지금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바로 스포츠에서의 어떤 국제 스포츠에서의 스포츠의 역할은 대체 뭐예요? 바로 갈등 및 전쟁의 촉매인 거죠. 그죠? 스포츠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고 제가 이론 시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 스포츠는 각국의 이해를 어떤 관련된 갈등 및 전쟁의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와 정치의 활용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와 봤어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회 운동수단. 성격이 다른 걸 찾으래요. 다른 하나. 운동수단, 경쟁 스포츠를 통한 생산성 제고. 둘이 상호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권력의 형성 및 유지. 1번과 2번과는 다르죠. 그죠? 외교적 수단의 기능.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포츠의 정치적 순기능은 지금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틀렸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몰입하셔서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8번 문제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은, 자, 스포츠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냐? 스포츠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구스루는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츠 국가로 인정을 받는다. 자, 이거는 뭐예요? 뭔가 우리의 우월함을 내세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 수단 어떤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스포츠에서 승리는 뭐예요? 특정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로서도 활용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에서 올림픽 경기 중 내용이 다른 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내용이 다른 거, 즉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아테네 올림픽 1896년 그리스와 터키의 적대적 관계로 인하여 터키가 불참. 기억나시죠? 자, 베를린 올림픽 1934년 히틀러 정부는 나치 정권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활용. 자, 베를린 올림픽에 히틀러 정부 나치 쭉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36년이죠. 요게 틀린 거죠. 그죠? 요거 틀린 거 하나 찾았습니다. 자, 런던 올림픽 1948년 구소련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과의 정치적 갈등이 나타남. 오, 그래요. 저도 기억나네요. 자, 다음 볼까요? 멜버른 올림픽 1956년 구소련의 독일 침공에 대한 항의로 서방의 국가가 불참. 자, 요거는 틀린 거죠. 왜? 구소련의 헝가리 요 내용이 틀렸죠. 틀린 거. 자, 뮌헨 올림픽 1972년 검은 9월달 사건 일어났죠. 가장 이거는 올림픽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 중에 넘버1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모스크바 올림픽 1980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항의로 미국이 불참.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내용들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가 나오고 그 연도에 그 올림픽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도는 저희 책에도 이렇게 방대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제가 막 2줄, 3줄, 4줄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한 줄, 끽해야 2줄 정도로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요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다시 이론집으로 가셔서 올림픽 때 쭉 일어났던 베를린 올림픽 몇 년도, 멜버른 올림픽 몇 년도 이렇게 쭉 하고 그 내용들까지 암기하시면 거의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걸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 틀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주민 상호 이해의 촉진과 갈등을 전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자,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갈등 요인의 감소는 가능하지만 갈등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해소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되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애매모호한 아리까리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럼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셔서 이론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쫙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좀 더 이해를 하시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갈등을 해석할 수 있다. 요게 빠져있는 상태였으면 이것도 맞는 답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면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전면적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그렇죠? 거의 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넣고 단어 하나를 빼고에 따라서 그 문제가 맞고 틀릴 수 있다. 이제는 스포츠에서 필기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단어 하나로 문제가 맞고 틀리고 그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11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포츠의 개념은 무엇인가? 자, 보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며, 저도 사랑해요, 스포츠를. 저는 평생 진짜 지금까지 10살 때부터 수영선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동과 관련된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포츠를 사랑하며 물질적인 측면에서 승리보다는 뭐예요? 바로 공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자세. 자, 이거는 사실 이거는 딱 답이 1번이죠.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승리지상주의,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아파르트 헤이트.
요건 각각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지상주의와 프로페셔널리즘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고요. 아파르테이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2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를. 인기 종목 결승전의 경기 시간을 조정해. 자, 왜? 더 사람들이 익사이팅하게 퇴근하고 난 다음에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광고 수입 증대를 위해 저녁 시간으로 경기를 변경했대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저도 좋아하는데요. 경기의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 10초 이내에 타석에 입장을 해야 되고 2분 내에 공수 교대를 해야 되는 등 바로 뭐예요? 규칙을 변경했대요. 자, 그렇다면 자,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의 지역화, 스포츠의 세계화 이거는 아닌 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근데 스포츠의 뭐예요? 양극화 그리고 스포츠의 상업화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답은 상업화죠. 이게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스포츠를 지루하지 않게끔 더 익사이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스포츠의 구조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좀 지루함들을 덜어내고 좀 더 경기를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그게 결국엔 뭐예요? 더 수익 창출을 하는데 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의 상업화죠.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 스포츠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내용을 찾아라. 자, 틀린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자, 스포츠 관람을 통해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미국 그 MLB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류현진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하는 그 경기를 보면 팍 갑자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생활에 어떤 활력이 되죠. 자, 대중의 동료 의식을 갖도록 융합하는 어떤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갖는다. 그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아마추어 선수에게 진로 개척과 희망을 제공하며 스포츠계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그렇죠.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죠. 아마추어 선수에게 내가 아마추어 선수로서 이제 끝나. 더 이제 인생 이막이 없어. 그러면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스포츠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프로스포츠가 있어야지. 즉 아마추어 선수에게 어떤 진로 개척과 희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이 맞겠죠.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포츠를 삶의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매개체로 전락. 그렇죠? 이건 아니죠. 전락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바로 프로스포츠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저널리즘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자, 보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보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포츠 저널, 스포츠 뭐 그런 내용들은 어때요? 좀 더 익사이팅하고 뭔가 흥미진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겠죠. 자, 그런 현상으로 선정적이며 질 낮은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본의의 보도를 의미한다. 자, 이건 바로 옐로우 저널리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옐로우 저널리즘 이론 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 노란색, 바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원숭이가 어때요? 그냥 원초적이죠. 그런 걸로 좀 암기하시는데 수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스포츠의 어느 분야인가 15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보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그리고 운동을 통한 재정적 보상을 받으려 하는 어떤 노력? 재정적 보상. 자, 이거는 바로 뭐예요? 스포츠의 직업화죠. 직업화로 인해서 내가 운동을 어떤 직업으로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재정적 보상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의 직업화이고요. 이런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보다 전문화되고 있고 재정적,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올림픽 마케팅 프로그램의 하나의 어떤 내용이래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금전 혹은 물자를 제공받고, 자, 금전, 돈을 받거나 물자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바로 뭐예요? 올림픽의 광고, 홍보, 마케팅 수단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이건 뭐예요? 바로 TOP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TOP 프로그램은 더 올림픽 파트너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오히려 이해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냥 딱 깔끔하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17번 문제.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 자, 긍정적인 요소, 순기능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기억, 사회화 촉진. 그쵸? 사회화 촉진하죠. 그리고 학교 내 통합. 그죠? 학교 내에서 어떤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재료로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승리제일주의. 이거 아니죠. 승리제일주의는 교육적 역기능이죠. 그리고 위선과 착지.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냈네요. 요거는. 자, 스포츠의 상업화. 자, 요것도 아니죠. 자, 여권 신장.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기억, 니은, 비읍. 자,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교육적 순기능,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예요. 다음 보기에서 학원 스포츠의 순기능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르게 묶여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정서의 순화. 그죠? 정서의 순화. 그죠? 승리지상주의. 자, 이건 아니에요. 자, 다음은 학습권 제한. 그렇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통합. 그렇죠. 그리고 역량 개발의 기회를 부여. 그렇죠.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학원 스포츠에서 하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권 침해 이건 아니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기억, 리을, 미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학원 스포츠의 순기능. 자, 요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더 보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보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이는 평범한 중학생이래요. 평범한 중학생. 자, 운동선수 출신의 아버지와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또래 친구들의 영향으로 농구, 배드민턴,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 의류와 용품에도 관심이, 이 친구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회, 그렇죠? 사회 관계 이론이죠. 그래서 사회 관계 이론을 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해놨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개인차 이론, 문화 규범 이론, 그 다음에 사회 관계 이론,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 범주 이론까지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사회학의 1-1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기에서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 자, 맞는 것을 찾으래요. 자, 맞는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한 매체는 메시지의 정확성이 높고 스포츠 팬은 높은 감각의 참여와 몰입 상태로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즐긴다. 이건 아니죠. 자, 쿨 매체는 경기자의 행동 반경이 넓고 경기장에서의 확산 정도가 높아서 스포츠 자체의 정의성이 낮다. 그렇죠. 네, 맞는 거죠. 자, 다음은 한 매체를 관람하는 스포츠 팬은 낮은 감각의 몰입과 참여를 통해 스포츠 메시지를 심리적 부담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맞는 얘기죠. 자, 다음은 한 매체를 유형으로 주로 동적이며 수비 측면과 공격 측면에 구분된 단체 경기의 스포츠 종목이 많다. 아니죠. 자, 쿨 매체의 스포츠 메시지를 수용하는 스포츠 팬은 높은 감각의 참여 몰입을 통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공받는다. 그렇죠. 자, 이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바로 기억, 디귿, 이건 아니고, 예, 미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맥루한의 미디어를 쿨 미디어와 한 미디어로 나누고 있다. 자, 그래서 쿨 미디어와 한 미디어는 이렇다. 자, 이론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이 맥루한의 한 매체, 쿨 매체, 한 매체는 한 문제는 거의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한 문제는 그냥 주워 가셔야 됩니다. 다만 조금 짜증나는 게 있어. 뭐야? 양이 너무 많아.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론 때. 자, 그러면 이거 다 외우는 거 너무 짜증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쿨 매체든 한 매체든 한 개만 외우세요. 자, 쿨 매체 외우고 쿨 매체를 외웠어. 한 매체는 이제 버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매체가 나왔어. 쿨 매체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한 매체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사회학 적중 예상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적중 예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적중 예상 문제는 이론에 입각한, 즉 여태까지 8년간 기출된 이론에 나왔던 내용에서만 저희 저자들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여태까지 나온 8년째 기출 이론이 아닌 그 과목에 보다 광범위한 이론들 중에서 문제를 50문제를 뽑아놨어요. 객관식만 50문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게 쉽냐 어렵냐라는 거는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뭐 전공 다 제각각에 달라요. 근데 좀 보편적으로 보면 파이널 모의고사가 대체적으로 적중 예상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기출문제 위주의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생뚱맞게 파이널 모의고사에는 그 과목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 중에서 나오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왜 당황시켰을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를 저희가 탑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고 우리는 뭐다? 효율적인 공부, 즉 우리는 60점 이상 맞고 합격의 지름길로 가자. 자, 이겁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